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옥구레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착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취란 계급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생산수단을 갖지 않은 직접 생산자로부터 그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함입니다. 즉 전제가 계급 사회라는 거죠. 나르시시스트 세계는 이미 계급이 있어요. 딱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굴러갑니다. 보통은 나르시시스트 본인이 상층이고 근데 가끔 가다가 타인을 아주 이상화시켜서 스스로 하층의 입장으로 아주 굴욕적으로 샤바샤바 하기도 하죠. 아무튼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착취할 때는 나르시시스트가 상층인 거죠. 본인이 자본가이고 본인이 권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층의 신분으로 자신의 노동자이자 하층 백성에게 무상으로 노동의 성과를 착취합니다. 노동만 실컷 했어도 성과가 안 나오면 찌랄을 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노동자에게 감정 노동과 육체 노동의 성과를 착취합니다. 대놓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은밀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끔 조종하기도 합니다. 감정 노동이란 경청, 공감, 배려, 이해, 주목 등등일 테고 육체 노동이란 시간, 정성, 양보, 가사 노동, 경제활동 등등일 테죠. 이런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동, 상대방의 성과를 남 알게 모르게 갈취하는 행동, 빈대, 거머리, 기생충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계급이 만들어지거나 착취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보통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특히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1단계 나르시시스트가 매력적으로 보였고 2단계 나르시시스트가 안쓰러워 보였고 3단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관계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일단 시작되고 나면 자발적인 노동으로 이어집니다.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고 도와주고 대신하고 심지어 이 모든 행동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라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계 패턴이 미묘하고 은근하게 그렇지만 누적되어 가면서 아주 견고하게 형성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 루트가 형성이 되면 앞으로는 쭉쭉 나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과 인정, 경탄과 감탄, 존경과 칭찬, 공감과 감사를 요구를 하죠. 근데 상대방에게 주는 것 전혀 없이 바라기만 하는 게 문제예요. 우정이건 사랑이건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들어주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중하면 정말 좋을 텐데 나르시시스트는 나는 주인공 너는 방청객 아니면 매니저 이런 거죠. 일반적인 방청객이나 매니저 아니고 나를 환호하는 팬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되고 제대로 경청하고 제대로 공감하고 제대로 반응해라 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팬들도 그렇게 해주겠지만 요즘 개념 팬들은 그 연예인이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말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거 싫어해요. 무조건 내 편만 내 편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감정 노동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불만사항 접수할 때 콜센터 직원분들은 웬만하면 고객 불만사항을 경청해서 접수를 하고 공감하면서 진정도 시키고 고객 위주의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반응을 해주시죠. 물론 가끔 정신 나간 고객분들에게는 참교육을 시키시기도 하시겠지만 보통은 공감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 이들은 월급을 받아요. 이거 또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감정 노동을 해요?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도 이거 해요. 직업이 치료사니까 자신의 감정도 활용해서 치료를 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그곳에 가지 않죠. 상담사한테, 의사한테 가서 말하려면 돈 내야 하니까, 그리고 지적을 받기도 하니까 무조건적인 공감보다는 듣기 싫은 소리 할까봐, 듣기 싫은 소리 들을까봐 가서 또 착한 척, 멋진 척, 이미지 관리도 해야 하고 화내기도 좀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가고 어디를 가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막대해도 자기한테 별말 안 하는 좋은 사람한테 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감정 노동, 육체 노동을 은근히 자연스럽게 부여하죠. 착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만약 이런 타인의 노동이 부재하다면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무쓸모하다고 생각이 되고 열등감, 수치심이 몰려오죠. 나르시시스트는 속으로 무한한 성공, 힘, 아름다움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근자감이 있죠. 과장된 자기 이미지를 갖고 스스로 우월하고 특별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이 우월한 느낌을 혼자만 갖고 있는 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자신의 영향력, 완벽성, 우월성, 경제력 기타 등등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전시하고 자신만만한 성향을 보입니다. 근데 아직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잘났니? 네, 당신입니다. 어쩜 당신은 이렇게 잘나셨습니까?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앵무새 같은 거울 역할을 잘 해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살아가는 원동력, 재미를 위해서 오로지 앵무새인지 마법 거울인지 아무튼 기쁨조 역할만을 해줄 대상이 필요해요. 빨대를 꽂는다, 도구화한다, 조종한다, 무시한다 등등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착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만 바라봐야 하고 내 말만 들어야 하고 나를 칭송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 따위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냥 생각도 안 나고 내가 굳이 그러고 싶지 않죠. 실제로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은 노동이거든요. 나르시시스트에게 공짜 노동은 오직 받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지금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상대방의 욕구는 무시하고 아예 들리지도 않고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착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만하고 자만하건 취약하고 소심하건 어떤 유형이건 간에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고 상대방에게서 감정 노동, 육체 노동을 착취합니다. 만약 지금 겪고 있는 이 관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 상대방에게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상대방은 더 화를 내고 더 서운해할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 낳기 전에, 아프기 전에, 죽기 전에 결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쳐질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라면 노력해 보시고 고쳐지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라면 관계가 혹시라도 많이 깊지 않으시다면 그냥 나르시시스트 만나기 전에 가시던 길 다시 계속 가세요. 그게 세상 편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화이팅!